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특화단지 대상지가 결정됩니다. 광주 전남이 힘을 모아 특화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과 전문가 등을 초청해 광주 전남의 입지 여건을 알리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지역 정치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고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발표까지 남은 기간은 넉 달 정도. 광주 전남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특화단지 지정을 평가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각계 전문가를 초청해 토론회를 열고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설득에 나섰습니다. 풍부한 용수와 전기, 기업 지원 대책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아리백을 실현할 수 있는 채덕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도 아리백을 선언한 만큼 이를 공약 포인트로 내세운 겁니다. 정말 아리백을 보고 장기적으로 확장성이 있는 데를 생각한다면 바로 이런 지역의 강점을 활용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전문가들은 기대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전남 광주가 여러 가지 역량이 있지만 제가 아리백 몇 개월 전에 만났을 때하고 전략적으로 굉장히 스마트하게 접근하시더라고요. 30조 원이 투자되고 앞으로 10년 동안 세계적인 시장과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지자체와 정부 간에 충분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광주가 추진하고 있는 AI 반도체 산업도 아직 준비가 덜 됐다는 쓴소리도 나왔습니다. 우리 전남 광주는 AI와 관련해서 뭘 하겠다고 그러는데 AI가 아직 성숙이 안 됐잖아요. 지금 초보 단계고 광주가 그 시동을 걸려고 하는 즈음이지 반도체까지 가려면 아직 한참 먼 이야기죠. 광주 전남은 토론회 내용을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신청 공모 심사에 적극 반영할 방침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1호 협력 사업인 정부의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지역 정치권의 역할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새벽 시간 금은방에 침입해 수천만 원대의 귀금속을 훔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10대 3명이 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 남짓이었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 주인 없는 금은방 유리창을 망치든 괴한이 달려와 힘껏 때립니다. 망치질 3번 만에 유리창이 균열을 보이더니 와르르 무너집니다.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헬멧과 마스크를 쓴 괴한 2명은 머뭇거림 없이 들어가 덮개를 걷고 진열장을 깹니다. 잡히는 대로 귀금속을 챙긴 괴한들은 미리 준비한 가방과 점퍼에 금품을 넣고 자신들이 깬 유리창을 통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절도범들이 광주 충장로의 한 금은방에 침입해 4천만 원어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나는 데 걸린 시간은 15초에 불과했습니다. 금품을 챙긴 절도범들은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다른 절도범의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기에 이게 자영업자들 다 힘든데 이렇게 물건을 이렇게 강탈해 가면 기분이 너무 안 좋고 지금 마음이 너무 속상하네요. 네. 절도범 3명은 범행 9시간 만에 광주 북구의 한 모텔에서 붙잡혔는데 모두 10대 청소년이었습니다. 특히 고등학생 1명과 함께 금은방에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나머지 1명은 촉법소년인 12살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절대 한 번에 보고 그 적응들 한 번에 안 와요. 며칠 전부터 봐보고 또 봐보고 제주 항상 보면 그러더라고요. 몇십 번씩 있고요. 어떤 성인일 수도 있고. 경찰은 훔친 귀금속을 회수하는 한편 이들이 사전에 금은방을 찾아 범행을 모의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인회는 경찰력 재배치에 따라 금은방이 밀집한 충장로 파출소가 최근 폐쇄돼 치안 공백이 발생했다며 광주경찰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새 아파트 분양 시장에도 한파가 덮쳤습니다. 광양의 한 단지는 시행사가 1차 계약금까지 받았지만 고금리와 물가 상승을 이유로 이례적인 분양 연기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파기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광양 마동의 아파트 공사 현장입니다.
총 920가구, 9개 동 규모로 지난 8월 촬영한 것과 비교해보면 공사가 크게 진척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대형 건설사가 시공을 맡아 시장에 관심을 끌었지만 지난 10월 청약을 받은 이후 계약률 저조와 외부 요건 등을 이유로 최근 분양 연기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시행사에서 2차 계약금 수납을 중단하기 위해 계약자에게 보낸 내용 증명서입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전국적인 부동산 침체 국면을 맞아 기존 입주자 모집 승인을 취소하고 분양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계약이 중단되면서 견본주택도 이렇게 문을 닫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했던 계약자들은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우선 분양 대상자에서 제가 포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지금 미분양 때문에 분양 취소권이 이제 생겨버리니까 저는 들어가고 싶었던 아파트도 못 가고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분양을 못 받는 상황에서 정말 난처하게 돼가지고. 시행사와 시공사는 공사 중단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다시 공급 시점을 잡거나 아파트를 다 짓고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내년이 되면 아무래도 현재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금리 부분이니까 금리가 안정이 된다거나. 광양의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는 1244가구로 지난 7월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지만 좀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쌓이고 인구는 15만 명으로 묶인 상황에서 광양의 아파트 공급 과잉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공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구매자들은 한정돼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광양은 어떻게 보면 외부 투자자들이 조금 들어와야 되는데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 침체에 새 아파트 분양 시장도 빠르게 얼어붙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현대 영화사에서 실험 영화의 선구자로 손꼽히는 요나스 메카스의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 30년 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받은 백남준의 설치 작품도 광주에서는 처음 선보이고 있습니다. 가볼 만한 전시회 조현성 기자가 소개합니다. 거친 질감의 영화 화면이 전시장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미국 실험 영화의 대부로 불리는 요나스 메카스가 평생에 걸쳐 제작한 이른바 영화 일기 작품들입니다. 전시의 부제는 나의 친애하는 친구들에게. 1960, 70년대 당시 미국 뉴욕을 중심으로 함께 교류하며 예술적 영감을 주고받았던 앤디 오홀과 백남준 등 동시대 예술인들의 일상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유명한 예술가들이 다 요나스 메카스의 가장 절친한 친구들이어서 그런 친구들이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십여 개의 프로젝터가 쏘는 화려한 영상이 천장은 물론 벽면과 공간 전체에 펼쳐집니다. 현대 미디어 아트의 새로운 출현을 이끈 백남준의 대표 작품 중 하나로 1993년 베니스 비엔날레 황금 사자상을 받은 설치 작품입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플랫폼 G맵에서는 미디어 아티스트 이인남 씨가 펼쳐놓은 시공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80년 5.18 당시 소년이었던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20여 점의 작품 속에 새롭게 재해석했습니다. 놀이와 체험, 이야기가 있는 초대형 블록아트 전시가 마련됐습니다. 아시아 문화전당재단은 구전설화인 별주부전 토끼전을 각색해 스토리와 체험, 놀이 요소를 10만여 개의 블록에 더한 어린이 대상 블록아트 체험전을 내년 2월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호남대학교에서 2022 e스포츠 교육혁신 포럼이 열렸습니다. 호남대는 오늘 오후 국제회의실에서 e스포츠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e스포츠의 발전을 위한 협업 방안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호남대는 지난 2020년 국내 4년제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e스포츠 산업학과를 만들었으며 이듬해에는 e스포츠 아마추어 팀과 프로팀을 잇따라 창단했습니다. 오늘 낮 12시쯤 광주 동구 계림동의 한 주택 공사장에서 불이 나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 건물 옥상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사장 내부에서 불길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6일 전국 동시지방선거 범죄와 관련해 광주 전남에서는 당선인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검과 관내지청은 8회 지방선거사범 661명을 입건해 이 중 290명을 재판에 넘겼는데 여기에는 전남자치단체장 6명, 광역의원 1명, 기초의원 9명 등 16명의 당선인이 포함됐습니다. 범죄 유형 중에는 금품 선거가 267명으로 전체의 40.4%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지방선거에 비해 110명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나주 유경오리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또다시 검출돼 고병원성 여부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나주시 반남면의 한 유경오리 농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H5형 AI 항원이 검출됐으며 해당 농장과 반경 1km 이내 가금 농장 5곳에서 사육 중인 오리 8만 3천 마리를 예방적 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의 가금 농장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된 것은 이번이 6번째입니다. 무안국제공항에서 지난 7월 이후 잠시 운항을 중단했던 제주항공이 이달부터 국제선 운항을 재개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동계 시즌 동안 무안국제공항에서 다낭과 방콕, 오사카, 나트랑 등 국제선 4개 노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에서 3,000명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 전남 방역당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1,617명이, 전남에서는 1,657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시는 88개 병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전담 치료 병상을 101개로 늘렸고 확산 상황에 맞춰 155개 병상까지 탄력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광주 전남에서 어제 하루 코로나19 치료를 받고 있던 확진자 가운데 3명이 숨졌고 18명이 위중증 환자로 분류돼 집중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